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더운 여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양식으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기력을 되찾는 편인데, 최근에 이렇게 보양식 꼭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보양식 많이들 드시죠. 자, 그런데 더위에 지칠 때 꼭 먹어야 할 음식,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한나 푸드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양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감이 안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보양식을 정말 이렇게 먹으면 여름철에 기력 회복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름에 많이 드시는 보양식이 대표적인 게 삼계탕, 장어, 아니면 추어탕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 재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공통점이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단백질이 풍부한 재료들을 드시게 되면 기력을 회복하시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여름에 많이 먹는 이러한 보양식의 재료들은요, 흡수가 빨리 되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기력을 한층 더 북돋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양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여름에 이제 복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삼계탕인데, 네. 이 삼계탕 드시는 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나요? 제가 통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네,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유는요, 닭은 구하기가 정말 쉬운 재료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만드는 방법도 간편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손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나 몸이 좀 허해진 것 같아 혹은 힘들어라고 얘기하고 나가면 바로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삼계탕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즐겨 드시고 많이 드시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기력에 도움이 되나요? 삼계탕은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식품입니다. 예. 근데 이 단백질이 다른 고기에 비해서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근육이 조금 더 흡수가 잘 되게끔 연하고 얇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고기나 다른 돼지고기 같은 고기들보다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훨씬 더 기력을 금방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삼계탕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삼계탕이 전통적인 삼계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좀 이색 삼계탕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삼계탕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는 어린 닭의 뱃속에 인삼, 대추, 찹쌀 이러한 것들을 넣어서 푹 삶거나 고아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삼계탕입니다. 네. 예전에는 게삼탕으로 불렸었는데 요즘에는 삼계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 삼계탕을 너무 오랫동안 먹어오다 보니까 약간 물리거나 질린다 이러한 생각들이 드시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독특한 삼계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흑임자를 갈아서 넣은 흑임자 삼계탕이라던가 네. 혹은 토마토가 들어간 토마토 삼계탕이라던가 아니면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간 삼계탕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전통적인 삼계탕과는 좀 다른 음식이고요. 네. 삼계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게 적합하다고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색적인 삼계탕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렇군요. 정말 다양해졌네요. 네. 또 삼계탕 다음으로 많이들 여름철 보양식으로 생각하시는 음식이 장어 아닐까 싶은데 장어는 어때요? 네, 장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전부 다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장어는요, 먹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탕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조금 더 쉽게 드실 수가 있고요. 이 장어를 탕으로 만들 때 그냥 갈아서 만든다거나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통째로 툭툭 썰어서 만드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남도 쪽으로 가시면 그러한 장어탕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어탕을 만들어 놓고 나면 나중에 콜라겐 성분이 젤리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묵처럼 굳는 것도 보실 수가 있죠. 그렇군요.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맛있게 먹는 다른 방법? 저는 사실은 장어는 그냥 생으로 소금만 뿌려서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장어의 향이 조금 거북하다 네. 혹은 난 장어를 그렇게 먹는 게 조금 불편하다 이러한 분들은 데리야끼 소스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간장, 미림, 설탕만 있으면 데리야끼 소스를 쉽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든 데리야끼 소스에 생강즙이나 생강 약간, 레몬즙 약간만 섞어 두시면 쉽게 독특하게 만들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매운맛을 원하신다면 청양고추 약간이나 고추장 조금을 섞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가 삼계탕 알아봤고 장어도 알아봤는데 사실
다 더운 음식이잖아요. 네. 덥게 먹는 음식인데 여름철 더우니까 냉면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또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냉면이 굉장히 히트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냉면의 주가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네, 냉면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이북에서 먹었던 음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메밀이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말아서 먹는 메밀면을 즐겨 먹었던 데서 유래가 되었던 거고요. 6.25 이후에 이남을 하셨던 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게 돼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먹고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 대표적인 한국의 음식이다라고 인식할 정도로 많이 알려진 음식이 바로 냉면입니다. 평양냉면하고 함흥냉면하고 면의 차이가 조금 있고요. 네. 평양냉면 같은 경우는 메밀을 사용을 한다면 함흥냉면은 감자, 전분이나 녹말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뭐 줄 서서 냉면 먹으려고 기다리는 우리 손님들 보고 계신데 맛있게 먹는 방법 팁이 있으세요? 함흥냉면은 워낙에 양념이 강하고 간이 세기 때문에 네. 보통 다 맛있다고 하세요. 네. 근데 평양냉면이 워낙 슴슴하기 때문에 그 맛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드시고 맛이 밍밍하다. 없다. 처음 드시는 호불호가 분들은. 있죠. 네, 호불호가 네.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평양냉면에 위에 올라가는 배라던가 아니면은 무 같은 거를 조금 더 많이 곁들여서 드시면 처음 접하실 때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식초, 겨자, 설탕은 넣지 않으시고 그냥 접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맛을 잘 느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겨울에 만약에 냉면을 드신다면 여기에 동치미 국물을 섞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름에는 집에 끓여놨었던 소고기국이 있으시다면 그 국물을 조금 섞어서 가정에서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평양냉면 얘기하는데 함흥냉면이 나가고 있는데 함흥냉면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함흥냉면 같은 경우는요, 양념이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호에 맞춰서 양념을 조금 더 추가하거나 빼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초나 겨자, 설탕을 이용을 해서 나만의 양념을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뭐 사 먹는 것도 좋지만 또 요즘 워낙 웰빙이다 보니까 집에서 해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보양식 어떤 게 있을까요? 보양 식재료를 집에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낙지, 문어, 전복, 소고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보양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굉장히 이거를 가지고 보양식을 만든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런데 만약에 된장국을 끓이는데 거기에다가 문어를 조금 넣어서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아, 네. 네, 그리고 고추장찌개를 하시는데 낙지를 넣고 자작하게 졸여서 낙지 볶음처럼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 평소 때 탕이나 국, 반찬을 하시는 거에 주 식재료만 보양 식재료로 바꿔서 만들어주시면 손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좋은 팁인 것 같네요. 된장국이야 뭐 흔하게 우리가 그렇죠. 자주 끓여 먹으니까 거기에다가 네. 보양 식재료를 곁들이면 훌륭한 또 보양 음식이 네,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군요. 뭐 저희가 음식들 알아보고 있는데 여름에는 이제 덥다 보니까 수분 섭취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과일을 꼭 챙겨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여름 과일들은요 대부분 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여름 과일을 대표하는 수박이 수박. 네, 가장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고요. 수박뿐만이 아니라 살구라던가 복숭아라던가 이러한 과일들도 전부 다 수분의 양이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우리 땀을 많이 흘리고 약간 탈수 증상이 올 수 있는데 이러한 과일들을 통해서 무기질, 비타민, 수분을 풍부하게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일은 저는 화채도 자주 만들어 먹는데 과일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요 과일을 여름에 많이 구워서 먹습니다. 구워서 먹는다고요? 네. 아, 과일 같은 네. 경우는요 열을 가하게 되면 단맛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구워서 먹는 과일이 익숙하지 않은데 외국의 음식들을 보시다 보면 과일을 구워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이 당도를 높이고 독특한 식감과 맛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에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 약간이 있으시면 그것만 조금 뿌려서 오븐이나 후라이팬에 살짝 구우시면 독특하게 이색적인 풍미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양식 여름에 이제 건강 챙기기 위해서 많이들 드시는데 혹시 보양식을 먹을 때 또 주의해야 될 점들도 따로 있을까요? 네, 제가 여태까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말씀만 네. 드렸는데요. 네.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건 칼로리가 높습니다. 네.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성인병이 있거나 혹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시는 것보다는 양을 조금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넘치면 과하면 부족한 만 못하다고 하죠.
곧 이제 초복이 다가오니까 마지막 네. 질문으로 우리 복날에 뭐 먹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삼계탕, 장어,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었던 구운 과일 같은 거 한번 같이 하셔서 복날에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보양식 잘 챙겨주셔서 올 더울 것 같은데 여름 또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한나 푸드 스타일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